네, 국제유가 1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궁금합니다. 먼저 올해 국제유가 어떻게 전망하고들 계신가요? 네, 글쎄요. 일단 국제 유가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그동안 이제 중국 등 세계 원유 수요를 증가해온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요 압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공급 측면으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오펙 국가들의 오일 생산량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 상품 시장에서도 투기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수급 여건과 국제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제 유가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에다가 오펙 산유국들의 감산이 실패되면서 국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보는 거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 소득 증대와 물가 하락에 의한 소비, 생산 증대 효과 이외에도 불확실성을 저해에 따르는 기업 투자 심리 개선 등을 통해서 투자 증대 등을 유발하여 국내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제 유가가 10% 하락했을 시 GDP가 0.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왕설래 말들도 많고 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유가 급락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먼저 국제 유가 하락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싼 기간 동안 유류 비축량을 증대하고 오일 생산 국가에 대한 장기 수급 계약 조정 등을 통해서 오일 수요 비용을 축소하고 오일 자원 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경기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의 R&D, 인적 자원 개발 등으로 전환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융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유효 수요 창출 노력을 가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해서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